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6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을 읽어보니까요. 목표 시장 내 고객들의 마음속에 시장 분석 뭐 하는, 그러니까 고객들의 마음속에 그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지셔닝. 예.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딱 보게 되면, 아, 저 제품, 뭐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아, 저 사람 하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포지셔닝이 된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답, 30번의 답은 포지셔닝이고요. 그래,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중에서 이제 도입기하고 세태기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도입기, 세태기를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기는 처음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태기는 이제 그 제품의 어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기는 뭐냐? 처음 도입되는 기간, 당연한 거죠. 도입기니까. 그 다음에 혁신적인 고객이 제품을 사겠죠. 처음에 나왔지만, 아, 내가 반하던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장 선도자들이 먼저 제품을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라든가,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익도 아직 덜 났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는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 성장은 완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이제 진입할 때는요, 이익이 발생하지 안 하고 오히려, 예,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목표는요, 상표 구축 전략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갖다가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강력한 판매 촉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택입니다. 특성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판매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뭐 살 사람 다 샀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제품, 대체제가 다 나왔고, 그러니까 판매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판매량과 이익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철수를 할 것이냐. 요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이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의 특성이네요. 성장기 특성. 성장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입기를 지나고 난 다음 단계이죠. 이제 서서히 그 마케팅 그 전략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서서히 많이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제품을 갖다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니까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따라서 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39번 볼까요? 코틀러가 말하는 제품의 세 가지 수준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처음 시작할 때 제품이라는 어떤 단어를 처음 볼 때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제품은 크게 보면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포괄 제품, 혹은 실체 확장이라고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진기라고 한다면 핵심 제품은 뭐냐? 사진이 잘 찍히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잘 달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 제품. 그 다음에 실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진기의 디자인이 예쁘다. 자동차 디자인이 멋있다. 이런 거는 실체 제품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있고,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확장 제품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S를 갖다가 잘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확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입니다. 생산과 수요에 따른 가격 전략의 행태 중 고가 전략이 필요한 사항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고가 전략. 예. 이제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될 경우인데요. 일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라고 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 때. 우리가 저기 경제학
가격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고가격을 쓸 때는요, 이렇게 비탄력적일 때 쓰는 것이 유리하지, 만약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즉 탄력적인 제품일 때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생각해서 탄력성이 작다. 지금 요런 것도 이제 비탄력적인 거죠. 예, 비탄력적인 겁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거. 예.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가격이 뭐 5원일 때도 사고 10원일 때도 사는데 5원과 10원의 수요의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높아졌네? 그럼 사지 마.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탄력성이 작다면 가격을 높게 받아서 어차피 사람들은 사야 되니까 가격을 높게 받아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도 늘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탄력성이 이렇게 완만할 때는 가격을 높이게 되면 판매량과 이익이 다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자가 적을 때는 고가 전략 써도 됩니다.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지만 경쟁이 별로 없으면 뭐 내가 높게 받아봤자 뭐 어쨌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예, 높게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을 때,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 한마디로 이제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적을 때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수공업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생산해도 비용이 그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이 늘어나겠죠. 예, 대량 생산, 기계화 뭐 이런 걸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람 손은 일일이 거쳐 가지고 뭐 하는 생산이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늘어봤자 규모의 경제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고가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